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국제 경제 리뷰에 대해서 발표한 걸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왜 봐? 라는 얘기를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레짐작으로 고백을 하자면 배워서 남주나? 이겁니다.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토 배경은 이제 코로나 이후 어떻게 세계가 바뀔 것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경제도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특히나 한국은 워낙 수출 지향 국가라서요, 세계 경제에 밀접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미국, 중국 이 정도 되면 뭐 세계 경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내수만으로 뭘 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이게 어쩔 때는 불행하지만 어쩔 때는 다 기쁘거든요. 왜? 세계 경제 잘 나가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자 본다라 하면 일단은 코로나 백신 상용화, 바이드노미스 본격화, 중국 성장 전략 전환, 글로벌 패권, 네, 그다음에 유럽 내 경제 불균형, 글로벌 경기 회복 불균형, 기후변화, 국제적 대응 노력.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미 맞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국가별로 좀 다르게 진행되고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다음 달 이제 2021년 네, 2월부터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얼마나 빨리 이제 감염이 줄어들어서 집단 면역이 될지가 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왜냐면 이게 세계 경제 중에 한국이 그렇게 집단 면역이 된다 하더라도 세계가 여전히 앓고 있으면 한국은 이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잘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현재 백신들이 많은 제약회사들이 현재 만들어서 우리나라 또 셀트리온이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정말 아마 올해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 종식은 안 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간다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많네요. 그다음에 바이드노믹스, 네, 며칠 전에 취임을 했었죠. 바이드노믹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그 집행을 트럼프 했던 것들을 많이 폐쇄를 했었죠. 벽 설치하는 거, 뭐 기후조발 탈퇴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민주당의 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든지 열심히 재정 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자,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가가 좀 뭔가를 하자,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현재 이제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릴 수 있고 달러 약세는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심화라는 비보다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것처럼 뭐 민주당, 공화당에 따라서 민주당이 했을 때 실질 GDP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앞으로 갈수록 더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본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 그러니까 중국이 유일하게 그 이번 코로나로서 가장 먼저 탈출을 했고, 뭐 공식적인 통계는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완전히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뭐 명확히 모든 뭐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본 때 과연 어떻게 향후에 될지, 하지만 이제 워낙 내수가 아직까지는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수를 키우는 쪽으로 현재 중국이 전환이 되었으니까 향후 그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간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글로벌 패권 경쟁 상시화입니다. 이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이겠죠. 특히 이번에 미국이 이제 바이든 정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를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이었지만 점점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 중국 정서들이 보면 호감이 점점 떨어지고 비호감은 점점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접하는 이런 언론 같은 걸 본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다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좀 약간, 왜냐면 중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국가도 있다는 것도 또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접하면 또 사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필요는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빨리 좀 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샴푸를 너무 빨리 터뜨렸다. 88 올림픽 이후에 그런 그 뉴욕타임즈 월스였는가 뭐 그런 게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 중국 대 산업 전망 보면 보다 낙관 불변. 보다 낙관이 그래도 좀 이제 트럼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 분쟁 예상 기간도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길지 않게끔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기조 자체가 변하지는 않겠죠.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트럼프는 좀 과감히 했던 게 있는 거고, 아마 바이든은 은근히 티 안 나게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 갈등 심화를까.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때 영광을 간직하며 추억하며 계속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국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같은 걸 보면 독일이 그나마 좀 강력하고, 뭐 프랑스는 문화 쪽으로 좀 되어 있고, 문화, 패션, 뭐 이런 아트 쪽, 뭐 이런 쪽이요. 그리고 영국은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 과거의 영화를 갖고 먹고 살고 있는 거지, 현재로서는 좀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독일만 해도 마이너스 2.3%, 이탈리아 마이너스 6.2, 스페인 마이너스 7.7%, 실업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럽에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큰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프랑스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요. 전부 다 현재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특세, 이제 좀 극단적인 뭐 그게 뭐 좌파든 우파든 그런 쪽들도 극단으로 와야 또 사람들이 또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변했다라고. 특히나 이렇게 이동 제한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다시 또 최근 겨울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으니까요. 관광산업은 사실은 뭐 이쪽이 워낙 그동안 서양이 지난 100년 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니까 더욱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지역별 EU 예산 순 기여를 본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뭐 북부와 남부가 있는데 북부가 훨씬 더 좀 많은,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남부와 북부가 있으면 북부가 주로 이제 그 산업, 그 남부가 이제 문화,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북부가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유럽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요.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글로벌 경기 회복 불균형이 언제쯤 개선될 것인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선진국, 신흥국을 보시면 2020년 10월에서 2020년 10월을 본다라고, 또 19년 10월에서 19년 10월을 이렇게 보면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오히려 더 잘 나간다, 향후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위기적 상품 교육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는 이렇게 되고 코로나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제는 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에 봐 있는 이제 뭐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은 이미 거의 다 회복했고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 시장도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미리 좀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백신 회복 같은 경우는 고소득 중에서도 저소득을 보시면
뭐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구나 보편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액 무료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간의 불균형들이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서비스업 종사자와 제조업 종사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오히려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종사자가 훨씬 이렇게, 미국이 상당히 그 서비스업 종사들이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확실히 제조업 종사자들이 금방 좀 회복을 그나마 서비스보다는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유로 일본 주가 2008년 2020년을 보시면 이렇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금방 주시장은 회복을 했었죠.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이번에 그 파리 협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다시 또 우리 미국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뭐 코로나도 사실은 이 기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게 뭐 박쥐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박쥐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박쥐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인간 사회로 나왔다 보니까 그 인간 사회에 나와서 그 인간이 박쥐에게 그 병균이 옮아서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서 박쥐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병균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된 거지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병균이 또, 그러니까 그 외 다양한 이런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을 했을 때 전달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이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는 이제 기후,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틀린 말은 뭐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중진국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데는 좀 억울해하죠. 아니 우리는 뭐 해본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후변화 이런 것 탄소 배출 뭐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로 볼 때는 결국에는 2021년 어떻게 될 건지, 그나마 코로나가 그래도 이제 올해 그 한 여름부터는 어느 정도 좀 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하면은 경제도 좀 더 나아질 테고, 오히려 그 보복 소비 이런 것도 기저효과 이런 거로 사람들이 더 좋아졌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예상을 하면은 오히려 2020년보다는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잘 될 거다라고 우리 희망하면서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